글로벌 리스크와 내부의 기회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6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현주소,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을 짚어보고요. AI 혁명으로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열기를 느껴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비밀을 파헤치고 AI와 로봇이 열어갈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변수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요, 딱 2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일부 핵심 산업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서로 다른 두 얼굴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아이러니, 이중성입니다. 중동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주식시장은 잠시 출렁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증권사들은 오히려 반도체 같은 핵심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경쟁적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외부의 단기적인 소음은 그저 소음일 뿐, 우리 핵심 산업의 진짜 가치, 즉 펀더멘탈이 그 모든 우려를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는 시장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산업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로 이 AI 혁명이 불러온 역사적인 초호황기, 이른바 슈퍼사이클의 문턱에 와 있거든요. 실적 전망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240%.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이게 그냥 작년보다 좀 나아졌네? 이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삼성전자는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 그래프 맨 왼쪽에 있는 막대를 한번 보세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83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전망치가 199조 원, 심지어 최고 235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AI가 만들어낸 수요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HBM, 고대역풍 메모리 때문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AI의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차세대 메모리가 HBM입니다. AI 서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셈이죠. 당연히 AI 산업이 커질수록 HBM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의 최강자가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미래를 위한 경쟁은 벌써 치열하게 시작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다음 세대 HBM인 HBM4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은 벌써부터 실물 칩을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했고요.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행사에 날아갔을 정도니까요. 이 협력에 그룹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뜻이죠. 미래 AI 시장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까지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혼돈의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인데요. 지역별로 또 가격대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면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죠.
한쪽에서는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억 원씩 가격을 내린 급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쏠림 현상은 실제 거래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10건 중에 8건에서 9건, 그러니까 무려 85%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압박 요인들이 있어요. 원자재값, 인건비 다 오르니까 공사비가 너무 비싸졌죠. 그러다 보니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청약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 사이에 무려 80만 명이 청약 통장을 깨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빌라 공급마저 85%나 줄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의 설명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현재 시장을 봤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와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반도체가 현재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면 AI와 로봇은 우리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빅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AI가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만지고 작동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이 피지컬 AI 생태계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미래 산업의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계획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25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자동차 공장을 마치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공정이 소프트웨어로 연결되고 제어되는 거죠. 이 거대한 전환에서 시스템 통합 같은 두뇌 역할은 현대오토에버가, 공장 라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손과 발 역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맡게 됩니다. LG전자는 마치 정교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로봇의 몸을 확보하고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고 로봇의 뇌를 채우는 시기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진 퍼즐의 최종 그림은 뭘까요? 바로 집안의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관리해주는 혼 매니징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5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경제는 외부 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에 방향키를 쥐고 있는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들, 특히 유가와 금리, 환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3가지 외부 변수입니다. 첫째, 중동 문제로 기름값이 오르니까요. 당장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내는 유류 할증료가 한 달 만에 3배나 뛰었어요. 우리 지갑에 바로 타격이 오는 거죠. 둘째, 유가가 오르니 물가가 걱정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곧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확 꺾였습니다. 그러자 안전자산으로 불리던 금값마저 요동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변수입니다. 리플처럼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는 있지만 그 자체의 높은 변동성은 여전히 시장 전체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기 요인들을 살펴봤지만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는 싹트는 법이죠. 이런 리스크들을 넘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거대한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는 분야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K방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는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주전의 판세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독일 팀에 내부 균열이 생긴 겁니다. 핵심 파트너였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기로 하면서 독일 컨소시엄의 전략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서 기술력은 물론 캐나다와의 산업협력이라는 매력적인 카드까지 제시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AI 반도체와 미래 로봇, 그리고 K방산이라는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과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높은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격변의 시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